이곳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초리라는 레스토랑입니다. 노란색 인테리어 때문에 뭔가 가벼워 보이지만 초리판이란 요리의 대표격으로 넷플릭스 요리 다큐에 나왔을 정도로 수준 높은 레스토랑입니다. 초리판은 초리소 플러스 빵의 줄임말로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스트릿푸드이자 국민 음식이라 전 국민이 연간 6억 개 넘게 먹는데요. 테이스트 아틀라스라는 세계 음식 사이트의 핫도그 부분, 전 세계 모든 소시지 빵 요리 중 1위로 랭크돼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감자 핫도그도 9위에 있죠. 스페인의 초리소라고 하면 파프리카 훈연같이 정확한 특징이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소시지 전반을 초리소라고 부르더라고요. 주방 안쪽에는 장작 그릴, 파리아가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나온 아사도 레스토랑들과 같은 설비죠. 위에 초리소를 매달아서 간접열로 속을 익히다가 주문 들어오면 내려서 그릴 자국 싹 내는 방식입니다. 장작은 사기템이에요. 여기서 구우면 아마 군납품 소시지도 미친 맛 될걸요? 햇살이 따사로운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리판입니다. 아주 두껍고 통통한 소시지를 절반 갈라놓았죠. 위에 치즈 구워진 빵도 좋고요. 거의 수제버거 느낌인데요. 하나에 1,450페소, 우리나라 돈 약 5,000원입니다. 얼른 먹어봤습니다. 소시지 알갱이가 진짜 레전드네. 와, 순간적으로 이거 독일보다 맛있는 데라는 생각이 들었어. 진짜로 레전드. 배고파서 그런가? 너무 맛있는데? 한국 소시지 절대 다수가 돼지고기로 만듭니다. 근데 검색해보니까 초리판의 초리소는 소고기 70에 돼지고기 30이래요. 소고기가 메인이니까 당연히 맛있죠. 다짐 육이 굵고 거친 것도 주요했어요. 씹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딱 수제버거 느낌. 빵, 소스, 채소 등 전체적인 조합이 섬세하고 고급스럽다는 거죠. 지난 독일 소시지 특집에서 바이스부어스트를 인생 최고의 소시지라고 했었는데 이 넘버원을 갈아치울 정도는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독일의 웬만한 소시지보다 나았어요. 아르헨티나 소고기와 장작의 힘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유명 관광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꼭 택시 타고 가야 한다고 주변이 위험하다고 다들 안내하더라고요. 바로 라보카 거리입니다. 알록달록한 건물이 아주 예쁘죠. 길거리에서 탱고를 감상할 수도 있고 메시 티셔츠 같은 기념품도 살 수 있고 사람 깜짝 놀라게 인형을 갖고 노는 강아지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멋진 거리에서 90도로 고개를 돌리면 경찰이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저 블록을 넘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낮에 경찰이 통제해야 하는 우범지대는 처음 봐서 신기하고 두려웠습니다. 아무튼 이 거리에 온 이유는 노점상의 초리판을 먹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보신 레스토랑 초리는 힙스터스럽게 발전된 초리판이었고 이곳은 진짜 날 것의 느낌이 나죠. 가스그릴로 소시지를 굽는데 냉동이나 반조리가 아닌 생소시지였고 오동통한 것이 아주 맛있어 보였습니다. Chimichurri? 치미추리. Chimichurri. Alta criolla. Yes, please. Ahí va. Gracias. Gracias. How much is it? 이 초리판은 우리나라 돈 약 3,500원입니다. 총천연색으로 구성된 화려한 거리에 앉아 진짜 스트릿푸드의 맛을 보겠습니다. 빵이 좀 필요 이상으로 두꺼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의도에 맞게. 하나 더 먹어봐야겠다. 진짜 맛있습니다. 알갱이가 엄청 커요. 고기 알갱이가. 그리고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스타일. 직접 만든 소시지일까 아니면 산 걸까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 산 거라면 여기에 소시지 수준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진짜. 관광지에 노점상의 소시지가 이 정도라니. 향신료 적당하고 장작 훈연 없이 가스로 구웠는데도 훌륭했습니다. 아사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치미추리와 살사 크리올라가 대단히 맛있습니다. 빵에 치미추리만 발라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소시지까지 엄청나니까 말이 필요 없죠. 우리나라도 아르헨티나처럼 소고기 소시지가 대중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르헨티나 가시면 초리판 꼭 드시고 세계 어디라도 소고기 소시지 보면 꼭 드셔보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외국 가서 고기만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맛있는 음식도 먹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에서 가장 긴 아이스크림. 사실 기네스 기록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건 이벤트로 만든 거잖아요. 한 사람이 손으로 들 수 있는, 그리고 아무 때나 사 먹을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아이스크림. 이거 찍는다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에서 왕복 2시간을 택시 탔습니다.
오 마이 갓. 엄청 떨어지네. 안에가 비었어. 초코밖에 없어. 이제 나올 것 같아. 갑니다. 초코가 너무 두꺼워서 안에 뭐가 있던 간에 중요하지 않아. 초코맛밖에 안 나. 뭐 양파야 뭐야 이거. 뭉친 부분까지 내려와야 비로소 아이스크림 맛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젤라또 스타일의 맛이 일품이라 한국 돈 7,000원의 가격이 아깝지 않은 맛과 재미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은 흘릴 수밖에 없는 설계라 직원분들이 주문할 때부터 당연하게 물청소를 준비하셨어요. 거리를 더럽힌 어글리 코리안이 아니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난 겨울 아르헨티나 월드컵 우승 특집으로 메시 인스타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본인이 직접 인증한 밀라네사 나폴리타나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현지의 맛을 느껴보려고 전문 식당을 찾았습니다. 엘꿀룹 델라 밀라네사. 아주 직관적인 이름이죠. 참고로 밀라네사는 테이스트 아틀라스의 커틀렛 부문 전세계 고기튀김 요리 중 1위로 랭크되어 있어요. 돈카츠나 크로동블레를 제친 게 조금 의아하지만 아무튼 세계적인 음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음식이 등장합니다. 돼지가 아니라 소, 돈카츠 아니라 우카츠죠. 햄, 치즈, 토마토 소스, 오레가노. 메시의 최애인 나폴리타나고요. 햄, 치즈, 생토마토, 계란, 파슬리. 이건 델라 까사 가정식입니다. 각각 한 판에 우리나라 돈 약 9,000원이었습니다. 노른자가 터져서 나온 건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정말 얇다. 뭐야 이게? 어쩜 이렇게 너무 얇네. 육전의 감성이 좀 있네요. 얇기가 골판지 수준입니다. 굉장히 예상했던 맛. 어떤 음식들은 1 더하기 1은 3 같은 시너지를 내는데 이 요리는 1 더하기 1이 정직하게 2로 떨어지는 음식입니다. 토마토 소스에 치즈에 딱 예상하시는 그 맛입니다. 하지만 가정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 저는 스키야키처럼 노른자 찍어 먹는 요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튀김하고 치즈랑 노른자랑 같이 먹는 맛이 복준해가지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토마토가 되게 실하고 상큼해서 장점이 있네요. 생토마토가 신선하고 채소즙이 풍부해서 좋더라고요. 밀라네사가 맛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기 튀김에 치즈 얹었는데 당연히 맛있죠. 근데 완전 아는 맛의 조합이고 익숙한 느낌이고 예상치 못한 망치 소음까지 더해져서 기대보다 덜했다.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외국 여행 가면 뭘 먹을지 다 정해놓고 가는 타입인데요. 지금 보실 음식은 이번 여행에서 유일하게 우발적으로 먹은 음식입니다. 택시 타고 창밖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메시버거. 이건 못 참지. 이곳은 레스토랑 하드락 카페인데요. 사실 본사가 플로리다에 있는 글로벌 체인이에요. 당연히 아르헨티나 근본을 기대할 수 없겠죠. 하지만 글로벌 규모는 돼야지 메시 모델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검색해보니까 한정된 매장에서만 파는 버거고 메시가 직접 버거 구성을 만들었대요. 도저히 지나칠 수 없어서 바로 주문을 넣었습니다. 왔다. 와. 이것이 바로 메시버거입니다. 패티는 더블로 주문했고요. 우리나라 돈 14,500원 정도 합니다. 무릇 유튜버라면 버거의 단면을 보여드려야죠. 비주얼은 훌륭합니다. 붉은 초리소가 초리판처럼 반 갈라서 들어가 있고요. 소고기 천국 아르헨티나답게 패티 두툼하고요. 가정식 밀라네사처럼 토마토와 계란 프라이도 있고요. 얼른 먹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는데? 이번에 초리전인 쪽으로. 양파도 엄청 포인트고 소스도 감칠맛이 남다르고 치즈맛도 도드라지고 채소 부분의 밸런스도 신기하고 되게 맛있는 버거. 메시랑은 무슨 연관인지가 이제 그게 좀 노련하네. 고들램지 버거 같이 버거의 모양을 한 창작 요리 맛이에요. 특히 치즈와 고추가 밸런스에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 버거를 메시가 직접 만들었든 이름만 빌려줬든 어쨌든 구성 요소에서 아르헨티나의 근본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14,500원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메시의 이름값을 빼도 괜찮은가? 그건 아니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보다 싸고 맛있는 육식이 너무 많습니다. 메시 팬심이 없다면 최고의 선택이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의 최애 음식과 메시가 만든 음식도 먹어봤는데요. 이런 애매한 느낌으로 육식 여정을 마무리할 수는 없죠. 이곳은 라람브레라는 카페 겸 바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이탈리아 중심의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럽 느낌, 멋진 인테리어의 식당이 꽤 많습니다. 이 식당의 대표 메뉴 스테이크 샌드위치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선 로미토라고 하고요. 소 안심을 뜻하는 로모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국민 음식까지는 아니지만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고깃빵 요리고요. 저는 풀떼기 전혀 없이 녹진한 치즈만 추가하는 로미토 앤 치즈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을 받아든 시간이 아침 8시 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아침 8시 반에 이 정도 두께의 스테이크를 미디엄 레어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모닝 커피와 함께 육식 인생 최초의 모닝 스테이크를 맛봅니다. 이게 들어가네요. 그리고 입에 잘 맞네요. 빵, 고기, 치즈가 삼위일체입니다. 도원결이에요. 대단한 삼형제입니다. 안심은 원래도 부드러운 고기이긴 하지만 체감상 한 원뿔 이상 수준으로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안심만 300g 정도 돼 보였거든요. 현재 한국 코스트코 미국 안심이 100g당 9,900원입니다. 300g이면 고기만 벌써 3만원이잖아요. 근데 가격은 3,900페소, 약 13,500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싼 가격인 거예요. Coffee and steak, Argentina. 고기와 더불어 빵과 치즈도 너무 맛있습니다. 아사도에 이끌려 이곳에 왔고 마음 깊이 감동했지만 아사도는 현지인도 주위에 한 번 먹는 특식의 느낌이잖아요. 아침 8시 반 카페에서 안심 스테이크를 먹었던 이 식사가 저에게는 예상치 못했던 큰 울림이 있었어요. 고기가 싼 곳에서 산다는 건 실제로 이런 거겠구나. 진심으로 부럽더라고요. 이상으로 아르헨티나 육식요리 올스타를 보여드렸는데요. 아르헨티나 특집 5부작의 마지막 에피소드만 남았습니다. 실제 아르헨티나 가정에 초대받아 체험한 가정식 아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103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